두꺼비 정승.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 이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그 정성에 산신령도 감동을 했는지 기도를 올린 지 100일 만에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10달 후에 태어난 아이는 뜻밖에도 사람이 아닌 두꺼비였어요. 너무 놀란 부부는 처음에는 몹시 실망했지만 그래도 산신령께서 점지해 주신 아이니만큼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자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점점 자라면서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아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늘 집안에서 혼자만 놀아야 했어요. 그래도 두꺼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두꺼비가 아버지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님, 제게도 글을 가르쳐 주세요.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글을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이었기 때문에 글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서당에 가게 해주세요. 그건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놀림을 받을 게 뻔한데 서당에 보내기도 난감한 일이었죠. 하지만 두꺼비는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글을 배우고 말 거예요. 제가 직접 훈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어요. 두꺼비는 그 길로 곧장 서당으로 달려갔어요. 훈장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으니 내일부터 서당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서당의 훈장 역시 두꺼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듣고 있던 터라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는 게 걱정스럽긴 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기특하여 허락해 주셨어요. 오냐,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 대신 남들보다 열심히 글을 읽혀 꼭 훌륭하게 되어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두꺼비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와 이 기쁜 소식을 부모에게 알렸어요. 그게 정말이냐? 다행이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거라. 다음 날부터 두꺼비는 서당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두꺼비로 놀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꺼비도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두꺼비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이제 저도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 배필을 구해주십시오, 아버지. 이번에도 아버지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사람도 아닌 두꺼비가 장가를 가겠다고 나서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죠. 얘야, 물론 내가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색시가 내게 시집을 오겠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가난한 집 처녀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두꺼비의 고집은 대단했어요. 아버님, 저는 꼭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제가 이미 보아둔 처녀가 있습니다만. 뭐라고? 어느 색시인데 그러느냐? 허진사 댁의 딸들이 예쁘다고 들었습니다. 허진사 집 딸들이라면 가문도 좋고 미모도 뛰어난 처녀들이었어요. 뭐야? 그건 좀
어렵지 않겠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저는 꼭 그 처녀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겠습니다. 두꺼비 부모는 할 수 없이 다음 날부터 혹시나 두꺼비의 색시가 있을까 싶어 이웃 마을까지 돌아다니며 수소문해 봤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만 믿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역시 예상대로 두꺼비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달이 넘게 이 마을 저 마을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모두 헛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각오로 허진사 댁으로 찾아갔어요. 허진사는 첫 마디부터 펄쩍 뛰었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어떻게 우리 예쁜 딸들을 두꺼비에게 시집 보낼 수가 있는가?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군. 관가로 끌고 가기 전에 당장 물러가시오. 아버지는 허진사에게 몇 번이고 더 매달려 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허진사의 화만 부추길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역시 안 되겠다 싶어 돌아서려는 참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세운 처녀는 바로 허진사의 셋째 딸이었어요. 부족합니다만 저를 두꺼비 도령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셋째 딸이라면 허진사의 5딸 중에서도 가장 예쁜 처녀였어요. 뭐야? 내가 두꺼비한테 시집을 간다고? 아이고. 허진사는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셋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물론 아버님의 걱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옵니다만 결코 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자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꺼비 도령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부디 소녀의 청을 거두어 주십시오. 허진사 댁 셋째 딸의 고집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허진사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오늘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은 하지 말거라.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딸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허진사의 단단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셋째 딸은 결국 두꺼비 아들과 혼인식을 올렸어요. 자기 소원대로 예쁜 아내를 얻은 두꺼비는 더욱 학업에 정진했어요. 셋째 딸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의 공양과 남편 뒷바라지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두꺼비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학문도 어느 정도 익혔으니 과거를 보아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두꺼비 아들을 말렸어요. 우리 같은 농부들이야 농사나 잘 짓고 사는데 필요한 글이나 날면 된단다. 더구나 내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놀리겠느냐. 아버지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하자 곁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어찌 글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서방님의 학문을 이 작은 골에서 썩힌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서방님께서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님. 두꺼비의 부모는 고집센 아들 내외의 간곡한 청을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이왕 과거를 보려고 떠나는 것이니 꼭 급제하거라.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반드시 장원을 하여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데 대한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 두꺼비는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 아내와 이별의 인사를 나눈 뒤 한양으로 떠났어요. 과거 시험장에 이르자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두꺼비를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세상에 두꺼비가 과거를 본다고? 하지만 두꺼비는 개의치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두꺼비가 장원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두꺼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임금이 씌워주는 어사화를 쓰기 위해 앞으로 나갔어요. 펑! 두꺼비 머리 위에 어사화가 얹혀지는 순간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하얀 구름 같은 연기가 시험장 안에 가득 퍼졌어요. 아니, 저럴 수가? 두꺼비가 있던 자리에는 훤칠하게 생긴 청년이 어사화를 쓰고 있었어요. 청년이 임금에게 큰절을 한 뒤 아뢰었어요. 저는 본디 사람이었는데 용왕의 저주를 받아 그동안 두꺼비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아내를 맞이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이렇게 장원급제를 하니 용왕께서 저를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켜 주신 겁니다. 호호, 용왕께서 내게 인재를 보내주셨구나. 그대는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라. 그것이 용왕에 대한 보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그를 두꺼비 정승이라고 불렀으며 선행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오랫동안 벼슬 자리에 머물렀다고 한답니다.